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사연을 비유하자면 구정물에 발목까지 담궜다가 놀라서 뛰쳐나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모녀 때문에 제 인생까지 골로 갈 뻔했다가 겨우 탈출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골인한 경우입니다. 남편은 유흥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자를 밝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사귀는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전에 재산이나 그런 건 정확히 몰랐지만 어느 정도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살면서 멀끔한 차림새를 하고 다녔고 제 생일 때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와 목걸이를 줄 정도의 센스도 있었기에 솔직한 말로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지요. 무엇보다 결혼을 약속할 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서로 참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6살짜리 애를 혼자 키우고 있는 나이 어린 신우와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신우는 남편과 6살 차이였고 아이는 19살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가출했다가 임신한 채로 돌아왔다며 애아빠가 누군지 본인도 모른다고 하여 찾을 수도 없었대요. 바른생활 사나이 같은 남편에게 이 정도의 대형사고를 친 여동생이 있다는 점이 좀 충격이긴 했지만 제가 신우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은 정상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양가 어머님만 모시고 식사 함께 하는 걸로 상견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나름의 배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신우가 따라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저희도 그냥 친정아버지까지 모시고 상견례를 할 걸 싶더군요.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 나온 신우는 시어머니가 하셔야 하는 이야기까지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신우가 저를 며느리로 보는 줄 알 정도였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혼수랑 예단은 어떻게 할 거냐, 어찌나 꼬치꼬치 따지던지 어이가 다 없더군요. 결혼도 안 해본 한참 어린 신우가 너무 나대니 솔직히 꼴싸나왔습니다. 거기다 신우 애가 얼마나 정신사납게 돌아다니는지 행여 넘어지진 않을까 신경이 쓰여 죽겠더라고요. 그때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 부모하고 당사자들끼리만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 자리를 잡자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이 신우에게 그만 좀 나대라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에게 밖에서 기다리던지 조용히 하던지 하라고 한 말씀 하셨고요. 그러자 신우는 자기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라며 궁시렁거리더니 애를 데리고 휙 나가버리더군요. 그제서야 자리가 조용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을 봤을 때 신우가 설치기는 해도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는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돈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한 번에는 못 준다며 저희 쪽에서 먼저 1억을 해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5천에 자동차와 혼수를 해오겠다면서요. 언뜻 계산해봤을 때 혼수와 자동차만 해도 어차피 5천은 넘겠다 싶었고 그럼 거의 반반 결혼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집은 최대한 양가에서 도와준 범위 내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각자 모아둔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고요. 결혼식 비용은 손님들이 주실 축의금으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았고 부족한 부분 역시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원만하게 흘러가서 결혼 후 제 앞날도 순탄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이지 예측 불가였어요. 신우는 계속해서 저희 결혼식장에서 자기 애를 화동으로 세우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때 정신사납게 뛰어다니는 걸 봐서인지 정말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신우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지난번과 달리 남편은 그냥 한 번 시켜주고 평생 생색내면 되지 않겠냐는 식이더라고요.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고 애한테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어주자는 말에 결국 알겠다 승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화동이 하얀색 원피스 입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신우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올 줄은 몰랐어요. 원피스도 보통 원피스가 아닌 무슨 영화배우들이 시상식 때나 입을 법한 드레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하객들도 웅성거리고 저도 너무 열받아서 신우에게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입으면 안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인터넷이라도 찾아보던가 우리한테 물어라도 봤어야지 이게 뭐냐고. 오빠 결혼식에 그런 걸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빨리 가서 갈아입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윗사람 행세하는 거냐고 예쁘기만 한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친정부모님도 시어머니에게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며 딸간수나 똑바로 하시라고 사부치셨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하객들도 눈치를 챈 건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신우가 그딴 걸 입고 왔을 때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었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양쪽 다 좀만 참으라며 신우한테 결혼식 끝나는 대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애 데리고 집에 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눈을 치켜뜨고는 우리 오빠 결혼식인데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고 난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냥 이 결혼식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그러면 결혼식 비용은 저더러 다 내랍니다. 자기 하객들한테도 사과하고요. 아주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더군요. 친정아버지가 경우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냐 하니까 남편 없는 여자는 서러워서 살겠냐면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더군요. 정말 이 결혼 엎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벌개진 볼을 부여잡고는 엉엉 울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식장 구석에서 식이라도 구경하고 가던지 아니면 당장 집에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 뺨을 때리냐며 남편에게 신우가 가면 당신도 가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조심히 가시라며 등을 보였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친정 부모님의 화도 조금 진정이 되신 눈치였어요. 결국 남편 말대로 신우가 맨 끝자리에 앉고 사진 찍을 땐 빠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제는 화동의 엄마인 신우가 맨 뒤에 있으니까 애가 앞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한 걸음 걷고 지 엄마 쳐다보느라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걷고 뒤돌고 아주 미치겠더군요. 거기다 신우는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모든 하객들 시선이 또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화동인 시조카가 저희한테까지 오는데 천년만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저 나름대로 꿈꾸던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게다가 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으려니까 신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조카 손을 잡고는 앞으로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으니까 저더러 빠지래요. 저 없이 자기들끼리 가족 사진을 찍겠다면서요. 친정어머니가 결혼식 사진에서 신부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며 정말 경우 없다고 살다 별꼴을 다 겪는다고 화를 내셨고 저는 열받아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기어이 저 없이 시어머니하고 남편 그리고 신우랑 시조카까지 넷이서 찍었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결혼식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해서 공항에 가야 했습니다. 웨딩카는 남편이 자기 친구가 해주기로 했다며 걱정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끝나고 공항에 가려고 차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자기가 가지고 온다고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 후 남편이 가지고 온 차는 벌써 누가 몇 년은 탄 것 같은 중형차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너네 공항 간다며 우리도 공항 가야 되니까 같이 타고 가자 하시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에 탔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당신 멀미하신다고 앞에 앉으셔서
저는 뒤에 신우랑 신우 조카랑 앉아 있었어요. 공항에는 왜 가시냐 하니까 집에 남자라곤 저희 남편 하나인데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여행 가신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희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시길래 저는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같은 곳으로 간다고 하실까봐 무서워서 여쭤보질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불안한 예감은 늘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여행지는 저희의 신혼여행지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한쪽으로 불러낸 뒤 혹시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며 가서는 완전히 따로 다닐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어달라고 자기도 시어머니나 신우하고 같이 여행 다니기 죽기보다 싫다며 자기만 믿으라더군요.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열받아서 욕이 나오는 상황이라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안 간다고 말하려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결혼식 직전에 그 난리통을 피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혼여행을 왜 안 갔는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친정 부모님은 무슨 낯으로 뵐 것이며 그럼 파혼을 해야 하는 건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약속대로 시어머니와 신우의 숙소는 저희 숙소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근사한 곳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 찾아오고 첫날 밤이라 분위기 좀 챙기려는데 남편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기에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벌써 잘 준비를 하냐면서 여기 경치도 좋은데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맥주를 마시러 가면 시조카는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조카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애를 혼자 호텔에 두고 술 먹을 생각을 하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그렇게 걱정되면 남편이랑 같이 자기 숙소에 와서 저는 시조카를 보랍니다. 자기랑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랑 나가서 맥주라도 한잔 해야겠다고요. 제정신인가 싶어서 아가씨는 피곤하지도 않냐고 잠이나 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에게 신우가 전화했었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애만 키우다가 밖에 나와서 애가 정신을 못 차리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저더러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망쳐버린 하루를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기는 하더군요. 이튿날이었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호텔 수영장에서 좀 놀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신우에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서 그런다며 저희더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어도 괜찮지 않겠냐며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에게 안 된다고 하기도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당연하다는 듯 신우랑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 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신우가 밥도 다 먹었고 이제 어디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저와 남편은 하와이 특산품도 사고 쇼핑도 하려고 했는데 왠지 사실대로 말하면 신우랑 시어머니가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눈치 없이 우리는 쇼핑 갈 건데 같이 가겠냐고 묻더군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까 쇼핑몰이 얼마나 큰 줄 아냐면서 그 안에서 따로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쇼핑몰도 같이 갔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는 저도 한국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어서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명품 매장에 가게 되었어요. 검소하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생전 당신 손으로 좋은 브랜드 가방 하나를 사시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가방이랑 아버지 신발이라도 사갈까 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 일 쫓아다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 끼치게 신우랑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는 뭐 사려고 그러냐면서 갑자기 당신도 하나 사달라 하시더군요. 예단으로 이미 다른 브랜드에서 하나 싸드렸는데 그러시니까 당혹스럽더군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하나씩 고르라고 그러면서 장모님 거랑 같이 계산 좀 해달랍니다. 자기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준다나요. 저는 신용카드 한도를 핑계로 저희 어머니 가방만 샀고 그때부터 남편도 감정이 상했는지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먼저 숙소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저렇게 신우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지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다 지나서 남편은 숙소에 돌아왔고 저를 보더니 화는 좀 풀렸냐고 묻더군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우가 내일도 같이 다니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냥 떠본 거였는데 남편은 아차 싶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같이 다녔는데 뭐 큰 문제 없지 않았냐면서 내일까지만 동행하고 내일 모레부터는 정말 우리끼리만 따로 다닐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주신다는 차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어제 공항에 타고 온 차, 그게 우리 차라고 하더군요. 해주신다는 5천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주신대서 집 계약도 미루고 있었는데 뭐 하나 약속한 대로 된 게 없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요. 결혼식장에서 신우가 한 진상짓부터 여기까지 따라와 신혼여행을 망쳐버린 당신 식구들하고 평생 부대끼며 살 자신이 없다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딱 내일까지만 같이 다닐 계획이었다면서 시어머니도 신우도 남편도 없이 불쌍하게 살았기에 자기가 거절을 못해다며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생각을 해보라는 둥, 역지사지도 모르냐는 둥 말이지요. 저는 열심히 떠들고 사과해야 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 혼자 다른 호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귀국날까지 남편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호텔은 남편이, 비행기 표는 제가 결제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제 티켓 날짜는 하루 당겨놓고 남편 티켓은 취소해버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핸드폰 번호를 바꾼 뒤 친정어머니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전화 건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는 악을 쓰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제가 그렇게 독한 여잔지 몰랐다나요.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니네 가족이 내 결혼식 망치고 내 얼굴에 똥칠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인생 교훈 더럽게 배운 셈 치고 놔줄 테니까 다신 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친정으로 절 보러 왔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저 대신 나가시더니 멱살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며 너 같은 자식한테 내 귀한 딸을 보낼 뻔했다며 한 번 더 찾아오기만 하면 두 번 다시 두 발로 못 걸어다니게 한다고 울음장을 놓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지저분한 듯 깔끔하게 헤어졌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우와 시어머니의 진상짓 때문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설명했어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결혼식장에서 생중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진짜 남자 만나서 망하는 여자는 있어도 혼자라서 망하는 여자는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가족들부터 만나볼 작정이에요. 저의 배우자를 가족으로부터 뺏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집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라면 저랑 가족이 되기 전에 미리 놓아주려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진 않겠지만요. 질질 끌지 않고 빠르게 결정 내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남편은 집에서 아버지 역할도 하고 신우 남편 역할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